네, 안녕하세요. 증권통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도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연일로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서 어제 시장의 수급 특징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승률 탑5 종목들입니다. 이 안에서도 수익이 많이 났었던, 어제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5가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코오롱 글로벌이 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29.92%로 상한가를 터치한 종목이고요. 아래로 광동제약과 롯데하이마트, 휴니드와 대우 AL까지 5가지 종목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는 코오롱 글로벌 그리고 광동제약은 특징주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고요. 특징주로 넘어가기 전에 롯데하이마트에 대한 이야기부터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롯데하이마트의 주가가 12% 넘게 올랐습니다. 12.05% 상승한 1,32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호실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3분기에 증권가의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호실적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한 이후에 고강도 체질 개선에 진입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러한 고강도 체질 개선에 성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3분기 영업이익은 3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179%를 넘어서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또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71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어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주가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아직은 바닥권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로 보시면 휴니드가 있습니다. 어제는 방산 테마에서도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휴니드가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휴니드의 주가 9.32% 상승한 9,27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우에일이 8.16% 상승하면서 1,021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어제는 현대차와 기아가 사우디와 손을 잡고 협력을 하겠다, 공장을 짓는다라는 소식에 일부 자동차 부품 기업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그 안에서 대우 AL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어서 나머지 이 2가지 종목들 특징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 특징주로 코오롱 글로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기업과의 MOU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날 건설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국내 건설업체들이 동행한 가운데 이 코오롱 글로벌은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업체 2곳과 함께 MOU를 체결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수처리 관련 업체인 마스코와 협력을 해서 사우디 국영 수자원 공사의 대규모 발주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제조 유통사인 파이드와 함께 인조 잔디 생산 공장 설립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사우디의 현지 기업 2곳과 MOU를 체결했다는 성과를 드러내면서 어제 곧바로 이렇게 29.92%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14,98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광동제약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중국에선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폐렴과 관련되어 있는 제약 종목군들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광동제약이었습니다. 주가 확인해 보시면 20%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20.33% 오른 7,99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약국에서는 폐렴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수입산 아지트로마이신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고요. 또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약이 동나고 있는 상황까지 치달았다고 합니다.
이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한국 먼디파마와 함께 공동 판매 중인 베타딘 이누스프레이 제품 같은 경우 폐렴 간균과 폐렴 연쇄상구균 그리고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 범위에서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폐렴과 관련해서 약이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이 광동제약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거래량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안에서 상승률이 많았던 5가지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H&B 디자인이 29.99%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H&B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글벳, 우듬지팜, SD 시스템, 그리고 대성미생물까지도 일제히 상한가를 터치한 종목군들 위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는 H&B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 상승의 뚜렷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스마트 기기 액세서리 및 공기청정기 등 소형 가전 제품 제조 및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디바이스 부문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또 아래로 보시면 SD 시스템이 29.97% 상승을 해줬는데 상장 유지 결정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SD 시스템의 주권 매매 거래가 재개된 것은 2020년 3월 이후에 약 3년 7개월 만인데 이에 따라서 곧바로 또 상한가를 기록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네, 나머지 이글벳, 우듬지팜, 그리고 대성미생물은 특징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 첫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동물 백신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 바로 이글벳이랑 대성미생물인데요. 29.98% 그리고 29.96%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 이글벳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벳은 동물 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사료에 혼합하는 첨가제와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축주들이 직접 주사하는 주사제 그리고 물에 용해하여 투여하는 수용성 분말제와 액상제제들을 주요 품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소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발생을 했다라는 소식에 동물 백신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글벳도 이러한 사업이 부각됨에 따라 29.98%의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대성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예방 백신과 항생제, 항균제, 구충제, 영양제와 해열 진통 소염제 등 각종 동물용 의약품 150여 종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이렇게 럼피스킨병이 국내에 많이 확진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대성미생물도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확진되고 있는 가축의 수가 더 늘어나고 있고 발생 건수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번까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점차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도 이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듬지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듬지팜은 한국과 사우디가 21조 원 규모의 MOU를 체결을 한다라는 소식 속에 부각을 받았습니다. 29.97%로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2,32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차 사우디를 방문을 했죠. 여기서 우리나라는 사우디와 함께 총 21조 원 규모의 MOU를 체결을 한다라는 소식을 전달했는데요. 협력 분야는 크게 봤을 때 에너지와 스마트팜 그리고 사이버 안보 등이 지금 있습니다. 우듬지팜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에 사우디를 방문해서 약 455억 원 규모의 현지 MOU를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스마트팜 시장을 국내 기업이 선점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듬지팜의 이러한 이력이 부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식량의 생산량과 재고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듬지팜은 자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유럽과 중동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진출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협력기구 지역에서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활발한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듬지팜이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2,32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특징 그리고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 시장 어떠한 특징주와 함께 시작을 하면 좋을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어제 월요일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주들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삼성 SDI입니다. 오늘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요, 아침에 이제 관련된 기사들이 조금 보도가 됐거든요. 당연히 어제 방금 정리해 주셨듯이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징들도 있었었고요. 또 이슈가 하나 또 나왔는데, 현대차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성 SDI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해서 약 7년 동안 현대차에서 만드는 이제 차세대 유럽형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건데요. 이번 계약이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처음 계약이라는 거고,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이 이제 회동이 좀 몇 번 있었었죠. 회동이 있으면서 무언가 이제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서 개발 중인 6세대 각형 배터리 P6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공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 그동안 좋게 이야기를 하면 프리미엄 고객사들 위주로 고객 전략을 통해서 이제 배터리 실적을 선방을 해왔었거든요. 다양한 이제 고객들에게 많이 판다기보다는 프리미엄 고객들한테 팔므로써 마진도 좀 많이 남기고, 그래서 배터리 실적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긴 했었는데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절대적인 판매량 자체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경쟁사 대비 많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주가에 있어서는 경쟁사 대비 저평가받는 구간들에 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로 뭐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것, 그리고 현대차라는 안정적인 파트너가 생겼다라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어제 수급이 좋았던 종목들 중에서는 뭐 이 이슈가 가장 강력한 이슈가 아닐까 해서 오늘 삼성 SDI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현대차와 이제 처음으로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된 삼성 SDI를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한 탑5 리스트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그리고 지금 밑으로는 YTN과 YTN을 인수한 유진그룹주들이 이름을 올렸고요. 뿐만 아니라 시큐레터, 유진투자증권, 유진기업, 진바이오텍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YTN은 상한가를 꽉 채워냈고, 유진투자증권과 유진기업 역시 9.96%, 9.94% 상승해줬습니다. 어제는 YTN의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었던 하루였기 때문에 어떤 그룹이 결국에는 YTN을 품에 안게 될까, 이런 부분들의 주목도가 상당했는데요. 결국에는 유진그룹이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세 종목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시큐레터 역시 장마감 이후에 특별한 이슈를 들고 왔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진바이오텍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진바이오텍은 9.88%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면서 5,060원에 거래를 마친 종목이었는데요. 소럼피스킨병과 관련해서 어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었습니다. 럼피스킨병의 확산에 금요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동물 백신 관련된 종목들은 주목도가 상당했는데요. 다수의 종목들이 어제 본장에서는 급등세를 보여줬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그다지 주목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바이오텍은 어제 13%의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추가적으로 보여줬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주로 YTN과 유진투자증권, 유진기업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세 종목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YTN은 10% 상한가를 꽉 채워내면서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렸고, 유진투자증권은 9.96%, 유진기업은 9.94% 상승해줬습니다. 지난 20일에 마감된 YTN의 매각 입찰에는 유진그룹 외에도 한세실업과 글로벌 피스재단 등 모두 세 곳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결국 YTN이 유진그룹의 품에 안기게 되면서 세 종목이 상한가를 달성한 겁니다. 이번에 유진그룹이 인수
우수한 지분은 한전 KDN과 한국 마사회가 보유 중이던 YTN의 지분 30%가량이라고 하는데요. 약 3,200억 원 가량의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유진그룹은 어제 공식 입장을 통해서 대한민국 대표 뉴스 전문 채널인 YTN의 지분 인수를 통해서 방송과 콘텐츠 사업으로의 재진출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심의와 함께 반대 입장을 나타낸 YTN 노동조합과의 갈등을 보강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해당 뉴스들 앞으로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로 시큐레터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시큐레터는 본장에서 9.78% 하락하며 15,030원의 종가를 형성한 종목이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9.98% 상한가를 거의 꽉 채워내면서 16,53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IT 컨설팅 기업인 슬리니와 보안 강화 MOU를 체결했다는 발표로 인해서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달성한 건데요. 해당 협약에 따라서 시큐레터는 슬리니가 개발한 디움 플랫폼 내 사우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이메일 그루웨어에 시큐레터의 보안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이메일과 파일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시큐레터 역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그리고 특징주 두 가지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KBG, 코오롱 글로벌, 우리기술투자, 한세예스24홀딩스, 위즈트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보이는 종목 중에서는 한세예스24홀딩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목들이 어제 본장에서 급등세를 보여줬던 종목이었습니다. 한편 한세예스24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YTN 매각 과정과 관련해서 한세실업도 이 매각 과정에 참여를 했다는 점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결국에는 유진그룹이 인수를 하게 되면서 한세실업뿐만이 아니라 한세예스24홀딩스도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세를 보였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모든 종목들은 본장에서는 급등세를 보였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한 종목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G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리콘 중간 소재를 자체 기술로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에 대한 수혜주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었고요. 정규장에서는 27%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7.92% 빠지면서 8,84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오롱 글로벌은 사우디아라비아 기업과의 MOU 체결 소식에 어제 23% 넘게 급등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6%대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나머지 두 종목이죠. 우리기술투자와 위즈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블록체인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과 함께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이라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종목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특징주를 함께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네, YTN입니다. 네, 그 YTN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이제 지금 나왔던 내용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유진기업이 3,200억 규모의 이제 유진기업에서 인수를 하기로 했죠. YTN이 그동안 매각을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힌 게 올 초였으니까, 굉장히 좀 긴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정리를 잘 해주셔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결국에 그 한전 KDN과 이제 한국 마사회가 1대 주주, 2대 주주였는데 3,199억에 유진기업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이 됐고요. 유진기업 자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이제 그동안 기존 사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최종 인수까지 전부 다 되려고 하면 방통위 문턱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생각하면은 좀 시간이 아직까지도 조금 더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YTN 같은 경우에는 인수전 앞두고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 저희가 조금 체크를 해보자면 그 M&A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비인수 기업, 그러니까 인수를 당하는 기업 쪽에서 이제 주가가 개선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수하는 쪽은 돈이 3,200억이 나가는 거고요. YTN은 쉽게 말해서 3,200억이라는 돈이
최대 주주가 바뀌기 때문에 경영 안정화라든지 뭐 자금적으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제 이 이슈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오늘 장중에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YTN과 유진격 이제 과연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회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로는 YTN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TN의 매각과 관련해서는 우려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YTN의 주가 흐름은 좀 급등세를 보였던 그런 흐름들이 관찰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유진그룹의 품에 안기게 되면서 YTN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보여줬는데요. PB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오늘의 주가 흐름도 면밀하게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YTN과 유진그룹주들의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제 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렇게 안내해드린 내용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수익률 콸콸콸!